소년보호 사건의 기록 자체를 찾아내서 또는 확보해서 밝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유출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밝힌 거지 소년보호 사건의 기록 자체나 보호처분 받은 내역 그런 걸 확보해서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공익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년원에 갔다 왔다든지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이렇다면 추가적으로 공적인 제재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30년 지난 후에 이렇게 밝혀지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이걸 밝힌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밀양 여중생 강간 사건 당시에 피고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밝힌 거에 대해서 실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힌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었고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의 실명을 밝힌 부분까지 도 포함해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플로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이런 분들이 댓글로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분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 자체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조진영 씨도 자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피해자라든지 피해자의 지인이라든지 목격자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인 경우에는 보조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년보호 사건 기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허락을 해주지만 복사는 극히 일부분만 해줍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결정문에 대해서 열람 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해당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화면을 조회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었다라고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걸로 짐작됩니다. 연예인의 과거 소년범 이력 자체를 보도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허위사실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보통 인정되고 만약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거라면 언론의 보도 기능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우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허위사실인 걸 알면서도 보도를 해야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출연 계약에는 품위유지 조항이 있을 거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방송을 못한다거나 재촬영한다거나 이런 거에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당연히 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김수현 씨 사건에서도 자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없고 그러므로 위약금 소송은 다 기각됨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라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연예인이 된다거나 자격 제한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이죠. 학교폭력 이슈가 터지면 그 연예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대중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업계에서 은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결격 사유 자체를 안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힘들고 설령 조회를 해보고자 하더라도 조회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이를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나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할 때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인정돼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년보호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또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보호 처분을 할 정도로 인정되기 어려운 아주 죄를 지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서 심리 불개시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다소 억울하게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는데 불처분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10대 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잘못을 한 이후에 더 조심하고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년법은 소년이 건장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돌이킬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좋은 어른으로 성장시키실지는 부모님께서 평생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학생한테도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얼마나 큰 범죄가 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평생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 수사 경력이 남기 때문에 이걸 알고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